일단은 제가 학습법이라는 주제로 이제 발표를 하게 될 텐데, 아이들 학습법을 왜 바꿔야 되는지 필요성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서 필요성에 대해서 먼저 보여드릴 텐데, 일단 이게 아까 수장님께서 말씀하신 학교 알림이 있는 학업 성취도 그런 날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게 예당중학교거든요. 예당중학교 작년 기준으로 보면은 이제 A등급 학생들이 메인 과목 기준으로 한 50%에서 이제 좀 심한 과목들은 70%, 영어는 70%까지가 A였네요. 그다음에 이제 뭐 국어 같은 경우는 50%, 많이 높죠, A인 친구들이. 그다음에 이제 이건 서구중학교 조금 더 나은 편이에요. 그래서 국어는 35% 정도까지 A 등급.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영어는 뭐 49%, 뭐 절반 가까이가 다 A인 거죠. 이 자료를 통해서 이제 알 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은, 어머님들께서 이제 가끔 가다가 이제 고등학교에서 첫 시험 보고 저한테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우리 애는 수학을 너무 잘했는데 고등학교 가서 겨울방학을 좀 잘 못 보냈나 보다. 점수가 왜 이러냐, 등급이 왜 이러냐라고 하시는데, 그래서 제가 중학교 성적을 물어보면은 보통 뭐 A 거의 다 A 맞다고 뭐 B 맞다고 왔다 갔다 한대요. 그러면은 이게 퍼센트로 따지면은 30% 아니면 50%에 해당하는 학생이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등급 기준으로 보면은 여기에 속해 있는 거예요. 30%인 학생은 3등급 안에 들지 못해요. 3등급은 23%까지가 3등급이거든요. 30%면 넘어갔고 4등급이에요. 그리고 예당중학교 기준으로 하면은 A, B 왔다 갔다 했다. 그러면 50%죠. 50%면은 4등급 안에 못 든 거예요. 5등급이에요. 아시겠지만 4등급, 5등급 학생들은 경기권에서 갈 수 있는 대학교가 잘 없는 건 알고 계시겠죠? 일단은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뭐 중학교가 성취도 평가로 바뀐 지는 오래되긴 했는데 이게 폐해죠. 애들이 본인의 성적을 좀 잘 객관적으로 알고 있으면 좋은데 학교에서는 그럴 만한 평가가 없어요, 안타깝게도. 그래서 고등학교 때 이제 한 대 딱 맞고 나서 뭔가 문제가 생겼다. 그때 좀 깨닫게 되겠죠. 그래서 오늘 이제 제 주제에 대해서 두 가지 포인트로 좀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이제 데리고 계신 자녀들의 학습법을 진단을 해보고 이제 내 아이랑 어떻게 다른가 보시면서,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바꿔줘야겠다 이런 처방까지 좀 가능하실 것 같고, 이제 두 번째로는 재원생들의 학습법 보는데, 이게 오늘 오신 분들이 외부에서만 오신 게 아니라 내부에서도 좀 많이 오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상담을 주기적으로 하고는 있는데 이제 학습법에 대해서 뭐 우리가 어떻게 가르쳐주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시간은 사실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다니고 있는 학생들 이런 방식으로 공부를 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있다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하면서 국영수 사과로 나눠서 하면 좋은데 이제 너무 오래 걸리겠죠, 그런 시간이. 그래서 이제 응용 과목, 암기 과목으로 간단하게 좀 나눠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응용 과목에는 뭐 수학, 대표적인 뭐 수학, 과학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고, 아래 더 있는데 이제 뭐 간단하게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했고, 암기 과목에는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뭐 여기서 보는 포인트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생명 같은 경우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암기 과목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겠지만 단원별로 달라요. 물리도 마찬가지고 지구과학도 마찬가지예요. 지구과학 그냥 암기 과목이니까 외우면 안 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생각보다 별과 이런 파트 들어가면은 HR 뭐 저쪽 나오면서 애들이 지구과학은 암기 과목이라고 하지 않았나요? 하면서 이제 멘붕에 빠지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게 어머님들이 궁금하시는 게 응용 과목에 대해서 보통 관심이 많이 있으신데, 이제 흐름상 암기 과목을 좀 먼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암기 과목 하면은 이제 가장 대표적인 학습법이 뭐냐면은 텍스트. 제일 좋죠, 사실. 그냥 사실상 뭐 시험을 본다라고 하면은 내 옆에 책을 펴놓고 하는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면 암기 과목에서 책을 펼쳐놓고 시험을 본다? 100점이겠죠? 아니면 뭐 한 개 정도 잘못 봐서 틀리거나. 근데 우리 아이들의 약간 이제 마인드, 정신 상태 이런 것들을 좀 고려를 해야 됩니다. 어머니들은 백지 테스트를 주장을 하겠죠. 이렇게 공부해야 된다. 근데 요즘 애들은 이제 써라라고 하면은 한 번 정도 쓰고 이제 저 멀리 그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냥 백지 테스트 해라, 다 외워야 된다 이런 거를 강요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반복해서 읽기. 이것도 사실 엄청 좋은 방법이에요. 엄청 좋은 방법이고 계속 읽다 보면 자연스럽게 외워지는 거는 뭐
당연한 사실이겠죠. 근데 이것도 이거는 조금 다른 영역에서 봐야 되는데 사람의 본능에 대해서 좀 알아야 돼요. 사람은 옛날 뭐 이제 자연 상태에서 그냥 떠돌아다닐 때 있던 본능이 있는데 처음 보고 크고 무서운 것들, 약간 그런 것들 뭐 회피하게 사람의 본능이 있어요. 근데 이게 생존에는 매우 도움이 많이 되겠죠. 근데 이게 공부할 때도 발휘가 돼요. 그래서 이 예시 문장 한번 볼 텐데 고등학교 건 아닙니다. 수입 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신고 없이 계속하여 장치할 수 있음. 어려운 말이 보통 뭐 수리된, 허가된이겠죠. 그리고 장치할 수 있음, 보관할 수 있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본능이 발휘가 되는 거죠. 수리할 수 있음, 장치할 수 있음. 이 용어를 모르니까 바로 이제 넘어가는 거죠. 자기는 다 읽었다고 생각해요. 다 읽었어. 근데 머리에는 수입 신고는 신고 없이 뭐 이런 것만 남아 있어요. 그럼 당연히 시험 볼 때 이제 아무것도 남아 있는 게 없겠죠. 이거를 반복해서 읽는다? 당연히 남아 있는 게 없습니다. 왜냐? 수입 신고랑 신고 없이만 계속 읽고 있습니다. 이게 공부를 뭐 이제 흥미가 있어 하고 이런 거에 되게 필요성을 느끼는 친구들은 찾아봐요. 이게 무슨 뜻인지, 수리가 무슨 뜻인지, 장치가 무슨 뜻인지 찾아볼 수 있는데 대부분은 그렇지 않아요. 엄마가 읽으라고 했으니까, 반복해서 읽으라고 했으니까 나는 읽었어. 읽었는데 점수가 왜 이래? 나는 머리가 나쁜가 봐.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어. 그렇다면은 이제 제대로 된 학습법은 뭐 어떻게 해야 되냐? 물론 제가 한 가지 예시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릴 텐데 세상에 좋은 학습법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아이한테 어떤 방법이 좀 괜찮을지에 대해서 저희도 이제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해서 해본 건데 자가 테스트지를 만들어 보는 겁니다. 그래서 뭐 좀 깨져서 보이긴 하는데 이게 고등학교 1학년 완자라는 한국사예요. 이렇게 엄청 많죠 사실. 보면은 이렇게 많고 이거를 뭐 배치 테스트를 한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도망갈 거고 나 반복해서 읽어라.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그게 계속 나오는 겁니다. 모르는 용어가 다 넘어가요. 뭐 삼성 육부 뭐 이러면은 성이 3개고 뭐 부가 6개다 이러는데 뜻도 모르고 그냥 삼성 육부구나 하고 그냥 읽고만 계속 넘어가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가로 약간 테스트지를 만드는 거죠. 간단하게 얘기하면 빈칸 테스트지 만들기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냥 빈칸 테스트를 그럼 다 만들면 되냐? 그거는 아니에요. 만약에 시험 범위가 20장이에요. 근데 시험지가 20장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할까요? 만들지도 않아요. 일단 만들지도 않고 시험 보라고 하면은 그래서 요약을 최대한 많이 해야 돼요. 내가 아는 건 다 빼야 되고요. 그냥 기본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거 있잖아요. 수식어 같은 거 그런 거 다 빼도 되고 핵심만 담는 거예요. 그래서 뭐 30장이 뭐 시험 범위다 그러면은 뭐 5장이래요. 진짜 줄여서 엄청나게 요약을 많이 해놓고 그걸 빈칸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애들이 걸을 수도 있잖아요. 중요한 건데 들어가야 되는 건데 애들 모르잖아요 뭐가 중요한지. 근데 그건 언제 걸리냐? 문제 풀다 보면 다 걸리게 돼 있어요. 문제 풀다 보면은 내가 결국에는 내 시험지에 있는 내용만 다 외울 거란 말이죠. 이걸로 충분한가? 라는 거를 생각을 했을 때 문제를 풀다 보면 다 걸리게 돼 있어요. 문제가 보통 완자 정도만 푼다고 하면 걸리기 쉽진 않겠죠. 문제가 적으니까. 요즘은 좋은 책, 뭐 기출픽 같은 거 많이 나왔잖아요. 그런 책들까지 한다면은 걸릴 수밖에 없고 그럼 그때 보완하면 되는 거예요. 왜냐? 나는 어차피 해봐야 5장 만들어놨고 그거 추가해봐야 6장도 안 돼요. 그런 것들을 좀 추가해서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의미 있게 잘 일어나면 좋은데 좀 디테일이 좀 많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제가 뭐 요약하고 이제 빈칸을 만들고 핵심 용어들을 뚫고 하면은 좋긴 한데 이제 쉽지는 않은데 저희가 이제 저희 학생들한테 지도하는 게 챔프 학습법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왜 필요한지를 한번 안 좋은 예시로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제 이 근방 3km 이내에 있는 고등학교 2학년 4등급에서 5등급 하는 학생이 만든 겁니다. 얼핏 보면은 비슷하게 생겼죠 사실 아까 그거랑. 근데 잘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게 생활과 윤리라는 과목인데 종교랑 윤리는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고 이렇게 도덕성을 중시한다 이런 줄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빈칸으로 만들려고 했더니 뭘 비워놨냐면 존엄성, 계율, 덕목, 도덕성 이걸 비워놨어요. 근데 사실은 이 문장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은 도덕성을 중시한다 이거거든요. 앞에 내용 너무 어려워요. 계율, 덕목 요즘 애들 이런 단어 몰라요. 모르는데 그걸 빈칸을 해놓은 거죠. 그걸 빈칸을 해놓고 도덕성도 빈칸을 해놨어.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이 친구한테.
그래 너 계율이 뭐냐? 도덕성이 뭐냐? 하니까 모른대요. 그럼 너 모르는 걸 외울 거야? 그랬더니 그렇네요 이러고 있어요. 이게 다 웃으시지만 실제로 4등급 5등급 학생들은 진짜 이렇게 공부합니다. 인간 뚫라고 하면 반 이상 이렇게 공부해요. 반 이상이.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제가 얘기했죠. 그러면은 이거를 다시 뭐 시험지를 만들어서 뭐 도덕성을 중시하면서 도덕성만 그냥 네모하고 뭐 중시함만 써놓고 아니면은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키워드를 또 놓칠 수도 있으니까 뭐 땡땡땡을 중시함 뭐 괄호 열고 뭐 인간의 땡땡땡 뭐 이런 것까지는 좀 추가를 해놓으면 좋을 것 같다 하니까 맞는 것 같아요. 실제로 이런 일들이 저는 매일 벌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넷플릭스에서는 학생들한테 뭐 매일 강조하고 이제 셀프리더 같은 데도 쓰게 하고 있는 건데 이제 샘플 학습법에서 뭐 악자 하나씩 따가지고 이런 학습법으로 공부를 하라고 해요. 방금 전에 있던 친구가 이제 안 했던 거는 이해, 계율, 덕목 무슨 단어인지도 모르고 이제 바로 암기, 정리하고 암기하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사고를 또 아는 거죠. 이 문장이 무슨 말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결국 도덕성을 중시하는 건데 이제 그냥 그런 생각 없이 네모 만들라고 했으니까 네모를 열심히 만들어야겠다. 이런 것들을 다 한 이후에 이제 시험지를 만드는 정리 과정을 거치고 암기를 하고 그 다음 문제를 푸는 과정을 거쳐야 된다. 라고 알려주고 있죠. 이거는 뭐 계속 해도 모자람이 없는 거라서 네. 잘하는 친구들한테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이제 응용 과목인데 관심 많으시죠? 수학과 대부분 관심 많으시고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과목인데 이것도 이제 약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머님들이 가장 좋아하는 오답노트. 이거 뭐 당연히 너무 좋은 방법이죠. 틀렸던 거 계속 풀고 다시 풀고 너무 좋은 방법이고 한데 이것도 요즘 친구들의 이제 마인드를 좀 알아야 돼요. 오답노트를 써라. 그러면은 내가 문제까지 다 써야 되네. 그러면은 풀이는 아래다 쓰는 건가? 보통 오답노트 뭐 시중에 많이 나와 있죠. 오답노트용으로 막 노트 많이 나와 있는데 한 2장 넘어가면 많이 넘어가는 겁니다. 보통은 이제 3장째부터 다 빈칸이고 아니면 그냥 수학 노트로 쓰거나. 조금 이제 머리가 잘 돌아가는 친구들은 옆에 친구가 오답노트 하는 걸 봐요. 그러면은 막 아이패드 같은 걸로 막 이렇게 찍어서 착착착 해서 막 정리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쓰지 않아도 되잖아요. 오답노트를 하고. 근데 얼마 안 있다 보면은 이제 유튜브 머신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패드는 좀 주의하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은 일단은 가장 좋은 학습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문제점이 있는 학습법을 먼저 볼게요. 그래서 하수 친구들입니다. 하수 학생이라고 하기엔 좀 애매한 게 보통 학원을 많이 다니니까 하수 학원의 뭐 방식, 학원이라고 지칭을 하겠습니다. 학원의 방식을 보면은 그냥 책에 풉니다. 책에 풀고 채점도 하고요, 뭐 세모도 치고 그런 방식으로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수 학원의 특징이 뭐냐면 책을 또 많이 풀어요. 우리 애는 이것도 풀었고요, 샌도 풀었고요, RPM도 풀었고요, 마프시너도 풀었고요. 그래요? 그런데 혹시 몇 등급인가요? 하면 이제 4등급, 등급이래요. 근데 사실 이 4개의 책을 풀었는데 4등급, 5등급이다? 그러면 뭐 10권을 풀어야 1등급, 2등급이 되는 건가요? 그거는 말이 안 되겠죠. 그래? 그럼 제가 물어봐요. 그 틀렸던 건 혹시 얼마나 풀어봤니? 그러니까 이제 한 번씩 다 풀어봤대요. 그러면은 이 책을 오답까지 해서 한 2회독씩 거의 한 8개를 푼 거랑 마찬가지인데 오답을 어떻게 했는데? 하니까 이걸 읽었대요. 그냥 아까 푼 거를 그냥 읽어요. 답도 써있고 풀이도 다 써있는 거를 그냥 그대로 다 읽어요. 이거 오답 했대요. 실제로 애들이 이렇게 저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게 사실상 오답을 한 게 아니죠. 그냥 문제지랑 답지 펼쳐놓고 그냥 이렇게 같이 옆으로 읽은 거죠. 아무 의미 없는 행동을 해놓고 나는 오답까지 했고 4번이나 풀었는데 4등급, 5등급이다. 수학은 나랑 안 맞는다. 그러면은 이제 중수에 대해서 먼저 보겠습니다. 중수도 똑같아요. 책에 풀고 이제 책에 채점하고 책에 다 써있고 어쩔 수 없어요. 중수 학원의 입장에서는 숙제한 거를 검사해야 돼요. 그러면은 풀어놓은 게 분명히 있어야 되고 노트에 만약에 푼다라고 하면은 노트 다 일일이 비조, 대조하면서 못하죠. 애들이 많으니까 책에 풀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수보다 조금 나은 점은 제휴 프로그램을 좀 써요. 이게 매스플래시라는 제휴 프로그램인데 저희도 쓰고 있어요. 저희도 쓰고 있는데 이게 어떤 프로그램이냐면 애들이 틀렸던 거 번호 딱딱딱 체크하면은 그 번호 유사 문제가 그냥 바로 쫙 떠요. 그러면 이제 프린트로 딱 만들어주고 한 거죠.
이 친구는 좀 더 낫죠. 어쨌든 오답까지 해서 의미 있게 한 2회독 정도 한 거니까. 그러면 이제 그래 두 번으로 좀 모자르지 않냐? 두 번 다 틀렸던 것도 있고 그런 거 어떻게 반복하니? 하면은 또 아까 같은 걸 하고 있는 거죠. 프린트 다 써 있고 답도 다 써 있고 그걸 그냥 읽었대요. 그리고 이 프린트는 어딘지도 몰라요. 프린트니까 어디 잃어버렸어요. 책만 한 번 더 본 거죠. 보통은 이런 방식으로 공부를 하고 나는 책을 여러 번 풀었다라고 하는 게 대부분 친구들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고수들은 어떻게 하냐? 근데 이거는 좀 전제가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이제 바로 설명드리기 전에 전제가 좀 필요한데 마플 시너지, 자이스토리 이런 교재입니다. 아까 나왔던 센 RPM 진짜 다 좋은 교재들입니다. 한 나온 지 20년 됐고요. 그동안 시장에서 살아남았다는 이유는 엄청나게 좋은 책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제가 진짜 장담하건데 만약에 마플 시너지에 있는 문제들을 보자마자 풀어낼 수 있다. 살짝의 여유 시간이 필요하겠죠. 10초에서 30초 안에 있는 그 안에 이제 고민을 하고 바로 문제를 풀어낼 수 있다 하면은 고등학교 기준으로 85점에서 95점은 확실히 맞을 겁니다. 그러니까 85점에서 95점이면은 1, 2등급이죠. 조금 수준이 높은 학교에서는 1등급, 낮은 학교에서는 2등급 정도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어요. 물론 조금 어려운 학교로 가면은 책 수준을 높이긴 해야 돼요. 자이스토리 수준까지는 해야 좀 가능하겠죠. 병점, 화성, 세마 이런 라인까지 가면은 저 정도 책으로는 무리가 있어요. 진짜 한 10번부터 벌써 어려워버리니까 그런 학교는 무리고 이 금방 맥시멈으로 따지면 동탄 반송 이 라인까지는 그냥 마플 시너지에 있는 문제만 다 풀어도 1등급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얘기는 아니에요. 이걸 풀어봤다가 아니라 이제 여기 있는 어떤 문제도 이 친구가 앞에 딱 갖다 놨을 때 한 10초, 30초 고민하고 바로 풀어낼 수 있다. 이러면 이 친구 1, 2등급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고등학교 시험 이제 생리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는데 어머님들이 나 이제 학원 마케팅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어려운 문제를 잘 풀어야 된다. 어려운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된다. 근데 포커스가 맞춰져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 애들은 항상 시험 보고 오면은 이게 너무 어려웠어. 맞아요. 이 세 개가 너무 어려웠어. 이거는 아무도 못 풀어.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는 마케팅적인 측면이나 어머님들 약간 그런 마음을 좀 이용을 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고등학교는 그런 시험이 아니에요. 그런 시험이 아니라 보통은 객관식 17개, 서술형 3개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러면은 객관식에서 2문제 정도 어렵고 서술형에서 1문제 정도 어려워요. 그럼 남은 문제가 17개죠. 이 17개를 20분에서 30분 안에 풀어야 돼요. 20분에서 30분 안에 다 풀어내고 물론 빠른 속도로 정확하게 풀어야겠죠. 여기서 틀린 게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한 3문제 정도 남잖아요. 이 3문제를 20분, 30분 동안 푸는 거예요. 내가 선택을 하는 거죠. 이 2문제 정도 내가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난 3개 다 풀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딱딱딱 도전하고 하는 거죠. 나는 이 3개는 도저히 안 될, 3개는 다 어려울 것 같고, 하나만 약간 열심히 그림을 그려서라도 쫙 해서 30분 동안 한번 풀어봐야겠다. 이런 방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보통은 애들이 처음 시험 볼 때도 그렇고, 저희는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이상한 그걸 해요. 객관식은 무조건 끝까지 다 풀어야 돼. 1번부터 17번. 그럼 이제 16번, 17번에서 시간 다 날리고, 서술형 1번은 쉬웠대요. 근데 못 풀었대. 그러니까 시간 싸움이라는 거를 좀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거죠. 중요한 거는 그 뒤에 3문제를 빨리 잘 풀고 이게 아니라 앞에 17문제를 진짜 빠르게 정확하게 풀어내야 돼요. 보자마자 다다다다. 아까 제가 마플 시너지 이야기 했잖아요. 그런 형태가 돼야 돼요. 그 17문제 수준이 마플 시너지에 있는 수준이에요. 물론 그 3문제, 어려운 3문제도 저 정도 교재면 웬만하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 두 가지를 전제를 깔고 이제 제대로 된 학생의 이제 책을 보면은 이렇게 풀려 있어요. 프리도 돼 있으면 안 되고요. 답도 표시가 돼 있으면 안 돼요. 깔끔하진 않지만 애들이다 보니까 깔끔하진 않지만 같은 문제를 진짜 4번, 5번씩 이렇게 풀어내는 거예요. 본인만의 표시 방법이 있고 내가 답지를 봤으면 별 누구한테 도움을 받았으면 세모 그냥 혼자서 다시 풀었을 때 붙였으면 그런 방식으로 여러 표시 방식을 가지고 같은 문제를 해독을 엄청 많이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어떤 원리를 이용한 거냐면 이제 에빙하우스라는 심리학자인데 망각곡선 이거 약간 EBS 같은 강의 같은 데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제 하수 학생들의 문제가 학원들의 문제가 여기서 나오는데 한 번 봤죠. 사실 오답은 안 한 거나 마찬가지죠. 한
한 번 봤으면은 저 아래에 한 달이 잘리긴 했는데 한 달 시점에서 20% 남아있대요. 그러니까 이제 나 분명히 풀었어. 했는데 틀리는 이유가 이거예요. 왜냐 사람의 기억은 한 달 지나면 20% 정도밖에 안 남대요. 20%면 사실 뭐 많이 남는 거긴 하죠. 근데 20% 확률로 내가 틀렸던 문제를 맞출 수 있다 이거예요. 내가 맞췄던 문제는 또 맞추겠죠. 원래 알고 있었던 그런 문제들이니까. 근데 내가 틀렸던 문제 기준으로 한 달이 지나면은 한 번만 봤을 때 맞출 확률이 20%인 거예요. 중수 학원은 좀 나아요. 이 회독을 했으니까 노란 그래프 됐죠? 노란 그래프인데 여기도 좀 문제는 있어요. 한 달 지났을 때 30% 남아있대요. 그럼 이 얘기는 마찬가지로 내가 틀렸던 문제와 유사한 원리, 비슷한 원리를 가진 문제가 시험에 나왔다. 그러면은 이걸 맞출 수 있는 확률이 30%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전에 친구가 4회독, 5회독 정도 진행했죠. 그게 이제 초록색 그래프고 이것도 100%는 안 돼요 사실. 어떻게 틀렸던 거를 100% 맞추겠습니까? 근데 확률을 점점 높이는 거죠. 80%의 확률로 맞출 수 있대요. 이런 경지까지 올려야 이제 가능한 거고 아까 제가 전제를 말씀드렸던 게 여기서 나오는 건데 한 책만 아니면 많으면 두 책 거기 있는 문제만 다 풀 줄 알면 돼요. 요즘 시중에 나온 교재들 너무 좋고 쌤에 있는 유형, RPM에 있고 RPM에 있는 유형, 쌤에 다 있어요. 조금 수준 높게 많이 한 게 마플 시너지고 그 다음은 자이스토리. 근데 자이스토리는 좀 많이 높아서 이거를 3회독을 진행하는 거는 보통 어려움이 아니에요. 이거는 아마 1등급은 항상 그냥 고정적으로 나오는 친구들 정도 되면 아마 3회독이 가능할 수준이기는 한데 뭐 고정 1등급은 아니니까 저희가 그래서 학생 수준에 맞는 교재 1개 많으면 2개 정도만 골라서 이거를 3회독, 4회독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 그러면 이제 이런 고민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애는 너무 느리다. 푸는 게 너무 느려서 3회독은커녕 이제 한 번 보면은 시험 기간이 벌써 도래해 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오답도 이제 아까 그 방식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냥 답지랑 책이랑 펼쳐놓는 방식으로밖에 할 수 없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이걸 안 써서 그래요. 답지. 답안지를 어떻게 쓰는지를 모르고 그런 걸 배워본 적이 없기 때문인데 이게 보통은 초등학교 때는 어머님들이 다 드리고 있잖아요. 학생들을 직접 지도를 하니까 근데 이제 초등학교 때 이제 아직 본능이 살아있는 그 시점에는 보통은 답지를 주면은 바로 벗겨버리죠. 바로 벗겨버리고 그러면 이제 어머니 숨기고 이제 답지 또 애들은 찾고 뭐 이런 싸움이 반복되는데 그때 한번 배우고 나 중학교로 올라가면은 중학교 때도 답안지를 걷는 학원들이 많아요. 사실 학원들도 많고 가이드님도 많이 걷고 어머님들이 그냥 걷어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왜냐? 우리 애는 초등학교 때 빗기다가 많이 걸렸으니까 한 번이 아니었겠죠 아마 5번 이상 됐을 거예요. 그러면은 중학교까지는 그럴 수 있어요. 중학교까지는 한 문제 가지고 10분, 20분, 30분까지 고민하는 거 필요해요. 그런 능력도 있어야 되고 그런 경험이 되게 중요해요. 애들은 금방 포기를 해버리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인내심에 대해서 배울 기회도 없고 수학이 아주 하기 좋은 그런 과목이잖아요. 그게 중학교까지만 이어지면 좋은데 이게 고등학교 때까지도 이어져요. 18살 친구, 고2 친구 경적고 다니는 친구인데 너 답안지 왜 안 써? 하니까 엄마가 쓰지 말라는데요. 중학교까지는 학습량이 많지 않아요. 사실 문제도 많이 없고 시험 뭐 90점, 100점 맞기도 쉬운 구조고 공부해야 될 게 많이 없는데 고등학교는 엄청나요. 사실 아까 그런 교재를 3회독 하려면은 한 3등급 학생 기준으로도 진짜 빨리 해야 2달이에요. 2달 동안 한 교재 끝내는데 3회독 하는데 2달 걸려요. 2달. 근데 만약에 답지도 안 쓰고 한 문제당 10분씩 고민하고 있다? 그럼 만약에 어려운 문제 12문제였어요. 12문제면은 2시간이죠. 2시간 동안 한 장 푼 거예요. 12문제. 애들도 하기 싫어요. 하기 싫고 수학은 나랑 안 맞아. 또 이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답지를 쓰게 해야 되고 학생들마다 성향이 좀 다르니까 시간을 좀 규정을 해줘야 돼요. 너는 뭐 1분 정도가 딱 봤을 때 푸는 와중에 1분 말고 이제 내가 도입법을 떠올리지 못하는 그 1분이 됐다. 그러면은 너는 답안지를 그냥 써라. 뭐 너는 조금 그래도 살짝이라도 고민하면 푸는 친구니까 5분 정도 풀었으면 5분 정도 고민을 했으면은 그냥 답안지를 봐라. 대신에 중요한 건 이제 답지를 이해는 해야 되죠. 각 과정이 뭔지 이게 왜 이렇게 나오는지 도입부가 왜 이렇게 되는지 이해는 하고 넘어가라. 바로 넘어가라 그래요. 왜? 어차피 이거는 위회독, 3회독, 4회독 할 교재잖아요.
지금 여기 내가 이 도입부를 10분 동안, 20분 동안 해서 만들어낸다. 그건 사실 약간 창조적인 영역이에요, 거의. 애들이 처음 보는 수학 문제를, 못 푸는 수학 문제를 10분 동안, 20분 동안 고민해서 풀어낸다? 중학교까지는 가능하겠죠. 고등학교는 너무 어려워요. 그렇게 떠올릴 수도 없는 문제들도 많이 있고, 그걸 하는 사람들은 수학자예요. 우리 애들은 수학자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답지를 좀 잘 쓸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고, 아까 제가 뭐 챔프학습 이야기 드렸죠. 이 과목에서는 조금 그래도 덜 생각해도 되기는 해요. 왜냐? 답안지를 이해했다라는 거는 앞에 그 과정들이 안 되면 문제를 풀어낼 수가 없고 답지를 이해도 못해요. 암기 과목에서 특히 아까 중요했던 게 챔프학습이고, 여기에서는 살짝 덜 해도 되는데 여기서도 주의해야 되는 친구들이 있어요. 답지를 이해도 안 하고 넘어가는 친구가 있어요. 실제로 있고 저도 지금 데리고 이 문제점이 뭐냐면 메타인지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해했다 여부조차도 파악이 안 되는 거죠. 이게 보통 15살 전후에 이제 발현되는 그런 능력인데 그게 발현이 좀 심각하게 늦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고등학교 때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있고, 이런 친구들은 답지를 봐도 이제 본인이 이해했는지 안 했는지 판단조차 안 되는 거죠. 이런 친구들은 옆에 사람이 좀 도움을 줘야 돼요. 그래? 너 답지 이해했어? 덮고 나한테 한번 설명해봐. 근데 설명은 해요. 왜냐? 인간은 모방하는 동물이니까. 설명을 하는데 뭔가 핀트가 다 어긋나 있어요. 이게 이런 이유 때문에 이거라고? 이런 이유 때문에 이거라고? 그런 애들은 조금 교정이 많이 필요해요. 근데 한 80%? 그래도 90% 이상 학생들은 그런 문제점은 사실 잘 없어요. 이거는 일부 학생들의 이야기고, 그런 학생들은 좀 앞으로도 계속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뭐 제가 안 좋은 사례도 알려드렸고 좋은 방법도 알려드렸고, 이제 내 아이한테는 어떻게 적용하냐, 이게 뭐 핵심 되겠죠. 일단 중2 학생이면은 포기하세요. 아시겠지만 이제 애들은 노트만 펴도 엄마 내 가방 뒤졌지, 책만 펴도 엄마 엄청 싫어해요. 그래서 중2 학생들은 어쩔 수 없이 전문가를 찾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보통 아프면 어떻게 하죠? 이제 네이버 같은 데 검색하고 이제 나의 증상을 보고 괜찮을 것 같으면은 병원에 안 가고, 근데 보통 네이버 지식인 같은 데만 봐도 이제 의사분들이 답변을 주잖아요. 맨 마지막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전문가랑 상담하셔라. 이게 맞다. 이것도 마찬가지고 꼭 에듀플렉스에 오시라는 건 아니고, 이제 주변에 학생이 멘토처럼 좀 따를 수 있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 좀 부탁을 해야 돼요. 이 친구 공부를 이렇게 하는데 뭔가 좀 이상하다. 누가 봐도 이상한 방식이다. 이걸 좀 바꿔달라. 교정해달라. 근처에 있는 사람이 좋겠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가끔 가다가 이제 성공하시는 부모님들이 계세요. 이 부처님의 마음을 가지신 이제 부모님들은 가끔 가다가 성공하세요. 근데 웬만하면은 이제 그냥 손 안 대는 게 서로에게 좋습니다. 그리고 중2 미만이다 라고 하면은 가능한 부분이에요. 아직 사춘기도 뭐 애들마다 시점이 좀 다르긴 하겠죠. 사춘기도 아직 덜 왔고, 아이들하고 잘만 이야기하면은 이제 내가 스코프를 교정할 수 있는 시기예요. 근데 이제 이걸 하려면은 먼저 어머님들부터 이제 책상으로 가야 돼요. 나는 이제 핸드폰 보고 이제 드라마 보는데 가서 공부해 라고 하면은 애들 당연히 안 가요. 엄마는 놀잖아, 엄마는 TV 보잖아 라고 하는데 가기 싫죠. 어머니부터 먼저 책상으로 가고 애들은 따라서 갈 수밖에 없어요. 엄마가 책상에서 책 보는데 애는 유튜브 보고 TV 본다? 쉽지 않죠. 물론 이 이상이면 가능해요. 중2 이상이면 뭐 많이 있죠. 근데 이 이하 미만 친구들은 아직 그런 용기는 아직 없어요. 그러면 같이 책상으로 갑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를 풀기 시작하죠. 책을 보고 문제를 풀기 시작해요. 그러면은 이제 이때 돼서 이제 애들이 질문을 하죠. 엄마 뭐 영어 너무 어려워. 엄마 수학 너무 어려워. 그러면 이제 이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어디서 보니까 이렇게 공부를 하면 좀 잘 되더라. 외우는 거 좀 어려워? 이렇게 뭐 시험지처럼 만들어서 하면 되더라. 이때의 방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물론 이때도 부처님의 마음은 좀 할 수 없습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